구글이 20대1 분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대략 2,800달러 정도니 20대1 분할을 하면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벌써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공유드리고 월가에서는 현재 줄줄이 페드의 5회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FOMC 회의 후 연준 임원들이 시장의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서학개미 순매수 탑10의 종목들이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18%라고 하는데요. 주요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세 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장중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후 실적 발표가 있었기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후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장전 UPS와 엑소모빌은 나란히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았고 이에 힘입어 UPS는 14% 급등, 엑소모빌은 6%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0.9% 상승, 나스닥은 0.8% 상승, S&P 500은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다우는 고점 대비 4% 하락한 상태이고 나스닥은 드디어 고점 대비 10%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고점 대비 5.5% 하락한 상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이제 꽤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넷플릭스가 과대 낙폭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크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1.8까지 코앞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여전히 38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공포가 많이 줄어들었을 듯 보입니다. 오늘 먼저 장후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매출, 클라우드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마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알파벳, 구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구글이 20대1 분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대략 2,800달러 정도니 20대1 분할을 하면 한 주 가격이 대략 140달러 부근이 되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와 주식 분할 덕분에 구글은 장후 실적 발표 후 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AMD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AMD 실적 역시 매출과 EPS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D도 실적 발표 후 애프터장에서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페이팔이 애프터장에서 실적 발표 후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실적이 받쳐줘야 하고 향후 가이던스 역시 받쳐주어야 합니다. 현재 월가 대형 투자 은행들이 금리 인상 전망을 4회에서 5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도 4회에서 5회로 바꿨는데요. 현재 월가에서 금리 인상 횟수를 높인 이유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임금 상승률이 페드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가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5회 금리 인상을 전망한 곳은 시티그룹, 웰스파고,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려 7회 금리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월가 대형 투자 은행들 중 가장 올해 S&P 500 전망을 안 좋게 바라보고 있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월가의 전망과는 반대로 최근 FOMC 회의 후 연준 임원들은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스틱 총재는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고 3월이 금리 인상 시작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50bp 금리 인상은 선호하는 정책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고 다음으로 조지 총재는 대차 대조표를 더 공격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금리 인상에서 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이게 위험한 금융 불균형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이르면 3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빠른 긴축과 과잉 대응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순매수 탑10에
22년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18%라고 하는데요. 순매수 탑10 중 주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입니다. TQQQ는 올해 수익률이 26.3%이고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입니다. SOXL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31.4입니다. 다음으로 FNGU 대신 새로 출시됐던 빵 혁신기업 3배 레버리지 불주입니다. 불주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30.5%입니다. 3배 레버리지들을 보면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지금 그냥 조정장일 뿐인데 폭락장에서 과연 3배 장기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레버리지 종목도 아닌데 고성장주인 만큼 올해 수익률이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23.2%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와 함께 최고의 고성장주로 꼽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전거래일 12% 급등해 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13%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1위 기업 애플인데요. 거의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애플입니다. 애플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 조정장에서 서로 물고 뜯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조정장이 시작되는 건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계좌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서로 투자 의견을 공유하면 되는 거고, 이럴 때 서로 힘이 되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럴 때 조롱하는 사람들의 계좌도 결국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중 유일하게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만 재산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의 재산만 늘어난 이유는 기술주 중 가치도로 평가되는 세계 1위 기업 애플의 급등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과 폭락장에서만 나오는 살짝의 반등을 보여주는 다시 하락하는 계단식 하락에서만 매수하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얼마 전까지 3차 매수를 완료했고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짝 반등 주고 하락할 때 나오는 4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유일하게 USD가 가장 먼저 4차 매수가 시작되었고 어제 3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주씩 40거래일 동안 매일 매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조정기간은 11월 고점을 기준으로 약 2달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조정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조정과 횡보를 하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버티기 힘든 게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다리다가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생 보유하셔야 하는데 이런 거에 지쳐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조정장을 무사히 넘기고 계좌가 양전해서 일정 수준의 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면 다음 조정장부터는 웬만하면 조정을 받아도 내 계좌는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기 투자자로서의 테스트 구간을 꼭 버티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목표를 두고 시작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런 조정장에서 지금 우리는 매수 타이밍마다 원칙대로 줍줍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열심히 일하며 아끼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5줄 구간에서 수익금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1년, 3년, 5년, 10년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서 계속 보유하면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마지막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